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항소심 결론을 딱 보니까 발언을 쪼각쪼각 내가지고 무죄로 몰아간 제2의 권순일 판결이다 라는 제하의 법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딱 맞았다, 딱 맞았다, 그 기사가 저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발언을 쪼각쪼각 내가지고 무죄로 몰아간 제2의 권순일 판결입니다. 권순일이 누굽니까? 탈법을 해도 괜찮은 대법관 출신입니까? 선관위 위원장도 한 달 더, 제 날짜는 그만둬야 되는데 또 한 달 더 했다며요. 권순일은 도대체 황금에 많이 닿습니까? 아니면 권순일은 무슨 전천후에 무슨 도깨비 방맹이를 치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지기현 판사가 얘기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 그거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피고인 이재명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서 무죄를 줬다 이거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죄 심증을 갖고 결론에 법리를 끼워 맞췄다. 무죄 심증을 갖고 무죄를 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재우가 무죄를 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론에, 그래 무죄란 결론에 법리를 끼워 맞춰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을 쪼각쪼각 내서 무죄로 몰아갔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2의 권순일 판결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에 비판도 났습니다. 앞서 1심은 이재명이가 고 김문기 씨 사망 직후에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발언,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이 두 발언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재우는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법 정재우는. 거기서 제일 어른이 정재우입니다.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거대한 재판을 한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 김문기 씨는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입니다. 개발 1처장, 성남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 1처장이건 원래가 수석처장이고 실무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유동규의 부하였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이 김문기 씨하고 함께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낸 게다. 나는 골프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골프를 안 했다는 뜻이야. 골프를 떼어낸 것이다,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난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사진을 조각을 떼내가지고 마치 단체 사진 일부를 떼낸 것이다, 조작한 것이다. 아니, 그런데 김문기 씨는 왜 죽었어요? 1심 법원은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김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바로 골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끊어내기 위해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김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은 일반 유권자들은 조작됐다는 말을 들으면 이 대표가 김 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1심 100% 맞습니다. 네. 이 대표 측은요, 사진이 찍힌 날은 골프를 안 쳤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심은요, 이 대표의 전체 발언을 3가지로 짝짝 조각을 냈습니다. 그중 골프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 씨를 몰랐다는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이다. 독자적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라
또 국민의힘이 신명 단체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진 찍힌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니니 문제가 없다. 정재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재호 재판부가 얘기했다 이겁니다. 재판장은 최 재판장이 아마 논설을 했을 겁니다. 판시를 했을 겁니다. 2021년 12월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자세히 보여주려고 확대한 것을 어떻게 조작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요, 무죄 결론을 미리 딱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춘 것들이라 짜맞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무죄입니까? 국감에서 거짓말 해도 됩니까?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정감사 증언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서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재명이는 2021년 10월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습니다. 김인섭 씨는 용도 변경 로비 대가로요, 민간업자에게 70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인섭이는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대본부장이었다고. 선거대책위원장. 성남시장 할 때 이 선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가 없다고요? 한 사람은 지금 유죄받고 5년 유죄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고. 1심은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를 협박한 적도 전혀 없다.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2심은요, 이재명이가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했다.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을 했기 때문에 내 의견은 하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란 말은 상대적 주관적 개념이고 협박받았다는 말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야, 이 판사들 정말 머리 좋네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럼 1심 판사는 바보고 머리가 안 좋고 2심 판사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재판부가 2020년 권순일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사건 판례를 다시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권순일을 자처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범죄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협박 발언도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다. 그러려면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재판을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 차라리 원님 재판이 낫겠네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TV토론에 이어 국감장도 거짓말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돼버릴 것이다. 국감장에서 거짓말해도 돼. 왜? 아이 판단이 2심에서 판단 나왔지 않냐 이거야. 정재호 최모 판사 세 사람이서 6-1 재판부에서 했지 않냐 이거야. 국감장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공간 괜찮다 이거. 거짓말 해도 된다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요, 국감장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협박받았다를 의견 표명으로 볼 경우에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제 불가능해질 것이다. 일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국토부와 성남시 전 현직 공무원 22명이 증인으로 나와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2심 증인 2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했는데 증언했다는 거예요. 2심에도. 그런데도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180도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부 협박 발언은 협박의 전부만 따지면 되는 일인데 왜 저런 판단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무죄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이 사실의 영역인지 의견의 영역인지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후보자의 경력, 재산 등 객관적 사실이나 행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만 성립하는데 이 대표 발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헷갈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면서 이런 원칙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그 얘기, 그건 하나의 상식이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재명한테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 말미에는 말이죠. 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 전직 부장판사는 요즘은 대선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논박이 가능한 사회다라면서 모든 발언을 일일이 법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게 둔 다음 유권자들이 최종 판단하면 될 문제다. 가문이설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네 이제 대통령은 가문이설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넘어가면 넘어간 대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사회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권순일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제2의 권순일이 나왔으니까 제3의 권순일, 제4의 권순일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법부 좋은 역할을 할까요? 앞으로는 이제 뭐 학력 위조도 하고 허위 재산 등록도 하고 거짓 증언도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 되겠네요. 무죄입니까?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건 그는 비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판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나 어저께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법부 세 사람에 의해서 고등법원 6-1 정재호 최2 3명에 의해서 완전히 도륙당했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저께 통탄을 했습니다. 정말 견디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접는다? 누구 좋으라고? 더 강하게, 더욱 강하게, 더욱 강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진굴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